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션의 첫 번째를 저희가 발표해드릴 코룸베이트의 정상섭 수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코룸베이트가 그동안 경험했던 빅데이터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코룸베이트가 말씀드리는 빅데이터의 현황과 또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룸베이트는 국내 다수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장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주요 이제 저희 고객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객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도에 그 금융권 최초로 이제 빅데이터 이제 그 사업을 수주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현대카드에서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다양한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이 사업들을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CJ 대한통운이라든가 SJ 서울보증을 수주해서 현재 사업들을 열심히 이제 잘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분석 환경 구축,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분석 과제 수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고요. 쭉 분포도를 보게 되면 왼쪽에 이 비즈니스 군이 조금 보이실 텐데 왼쪽에 이제 금융권, 네, 이제 주로 이제 사업들을 수행한 내역들이 보이시고 오른쪽에 보면 약간 비금융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내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권에서 먼저 이제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했고요. 최근에 이 비금융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고객사를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들 그 위에서 이제 자유롭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진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그 위에서 또 여러 가지 고객이 원하는 과제들을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분석 모델링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흐르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시스템에다가 담아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연계시키는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면 고객사들이 이런 사업들, 요소들이 다 합해서 이제 통합 사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주관 사업자로서 다수의 사업을 수행을 해왔고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고객사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현황과 또 그리고 시장과 또 기술의 여러 가지 변화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트렌드라는 측면으로 해서 한번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빅데이터 및 분석 환경 고도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객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하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적재시키고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 표준화한 다음에 데이터들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관련된 카탈로그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우리 현업이라든가 분석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시스템들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쉽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탐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표준화라든가 카탈로그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분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분석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객사들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활용도라든가 실제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아웃풋들, 모델도 만들고 실제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분들도 일부 진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정착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끌어가는 우리 비즈니스 현업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산을 할 것이냐. 확산을 해야 된다. 해야 그게 결국 우리 회사의 DT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확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이런 DT 역량을 갖다
가지고 내재화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즈니스의 혁신과 변화로 연계가 돼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하나의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빅데이터 및 분석 환경 고도화인데,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인프라하고 분석 환경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한 이제 이 고객사는 이제 이 최신의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또 계속 기술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즈니스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깊은 이런 구성 요소들을, 신규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또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통합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크게 이제 5가지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객사에 이제 구축이 되는 구성 요소와 실제 기술 요소들을 한번 쭉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원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정형, 과정형, 반정형 데이터. 당연히 빅데이터의 되게 중요한 요소로 쓰고 있는 신규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EDW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이벤트 스트리밍에 관련된 이제 시스템들, 데이터,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모바일이라든가 온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있겠고, 데이터 수집 부분들은 비정형이라든가 실시간 부분들, 제가 나이파이 클러스터를 많이 구축을 해가지고 데이터 수집에서 전처리, 저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거는 EDW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배치 성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쿱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비즈니스와 되게 연관이 깊은 요즘 트렌드이긴 하죠. 스트리밍 데이터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카프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이제 기술 요소입니다. 카프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크게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애독, 그러니까 쿼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스토리지 부분들,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가 거버넌스, 여러 가지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3가지 이제 레이어 구축,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프로세싱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SQL만 저희가 언급을 하는데 많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SQL이다 보니까, 이런 SQL을 기반한 이제 엔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뷰에 대한 이제 맵리듀스 기반의 하이뷰 SQL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팔라, 그 다음에 인메모리 작동하는 스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SQL들을 이제 필요시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쓰고 계신 거고, 요즘에 최근에 추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스트리밍, 빠르게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잡아서 실제 그거를 집계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이런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SQL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대표적으로 HDFS라든가 빠른 처리를 위해 가지고 쿠도 이런 기술 요소를 도입을 해서 빅데이터 레이크, 웜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콜드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런 스토리지 내용이겠고, 요즘에 또 상당히 중요하죠. 이 시스템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스템으로 가면서 보안이라든가 권한을 레인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아트라스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라든가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매니저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및 시각화 부분들은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이제 시스템 부분들이 있겠고,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 그러니까 본인 직접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처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요하고 있는데, 셀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든 모델들을 비즈니스에 지금은 운영하고 싶어 하시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모델을 서빙하는 이런 운영하는 시스템도 이제 구축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많은 시스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개방형 포탈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프로세스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먼저 이제 구축을 하고 분석 환경이라든가 시각 환경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운영 환경에 관련된 것도 최근에 많이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스트리밍, 이벤트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되게 중요한 이벤트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부분도 이제 고민하거나 많이 이제 그 수요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른쪽에 이벤트는 제조, 공장 부분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또 많이 고민하고 있거나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크게 보면 그 개발 환경과 분석 환경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개발 환경은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고, 운영 환경은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크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기업은 클라우드를 향한 여정을 이제 이미 하고 있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 그리고 유연하고 현대적인 아키텍처,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를 향한 이런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정을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내용의 문제, 경험과 시행착오의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달았는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복제하고 동기화시키는 부분들, 또 애플리케이션을 또 여러 가지 클라우드 간에 아니면 실제 온프레미스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있겠고, 또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런 마이그레이션 부분들 아주 쉽게 클라우드 간에라든가 온프레미스 간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부분들,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 또 클라우드 어디에 락인이 걸리지 않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는데,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주택 이제 찾아가는 과정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가 집이 있고, 이제 집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환경 서비스를 이제 찾아요.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의 주택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 클라우드 간에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아주 현명하게 찾자는 겁니다. 나의 집을 없애버리고 클라우드에 이제 다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가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갈 거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사를 그렇게 막 우리가 이사 되게 힘들어요. 거점을 이사를 하면서 옮기는 거 하고, 내가 이 중심 이제 이 거점이 있고, 거점에서 내가 A라는 주택에 왔을 때 거기에 주거 환경이 있어요. 나의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환경들이 딱딱딱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환경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용하고 되게 현명한 이제 방향이라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의 이제 대표적 클라우드 고민은 온프레미스와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분법적이에요. 두 개를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성능, 보안, 규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요구사항들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고, 거기에 민첩하고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가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사분들이 이제 경험을 조금씩 해가면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인 얘기예요. 과정보다는 실제 이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한 여정의 결과로 하이브리드를 수용하고 있다. 돌려서 얘기하면 실제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올리 클라우드 아니면 어딘가에 지금 락인 걸린다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게 최적화된 구성 아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결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반대로 하이브리드를 수용하고 그런 최적화된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그 처리 부분들은 온프레미스에 한다거나, 또 실제 고도의 자원들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팀의 어떤 빠른 프로토타입 처리에 의해서 이제 디벨로퍼 분들은 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만든 서비스라든가 모델들을 운용하는 부분들은 뭐 온프레미스에다가 구축을 해놓고 어떤 비용 최적화라든가 예측 가능한 자원 내에서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혼합된 형태로 이제 수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데이터 표준화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하고 표준화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을 할 때 우선 과제를 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데이터를 적재하고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가장 또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표준화야, 거버넌스야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건 쉽지는 않았고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의 스키마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아주 이제 표준화 정도죠.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적재가 되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모였죠. 그리고 조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또 분석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직 간 아니면 실제 담당자들끼리 공유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빅데이터 및 분석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그 모든 회사의 이제 데이터 세트를 이제 조직 전체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데이터를 카탈로그하고 이거 사용자가 이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이러한 기능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대부분 그 포탈의 일부 기능을 개발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현업으로의 확산입니다. 되게 큰 고민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IT 담당자라든가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현업들이 있는데, IT 담당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가는 모델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현업들은 이제 이 모델의 이제 비즈니스 효용성을 평가를 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 품질에 관련 데가 논하죠. 되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같지만 되게 배타적인 거예요. 왜?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주는 IT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척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현업에서는 이거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어주는데 나 비즈니스에 필요 없어, 아니면 나한테 뭐가 효용성이 별로 없네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나올 수 있고, 이런 사이드로들이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현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제 현업은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을 쭉 따라가죠. 그리고 IT라든가 실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쭉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사이클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또 현실이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둘이 따로 이제 노는 현상, 조건도 좀 아직 되지 않았고 따로 이제 실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업으로 확산이 힘든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비즈니스와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또 디지털 워커로서 이제 전환이 가속화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데이터 역량에 관련된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무거워요.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 현업에다 분석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머신러닝 AI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약화 부분들이 되겠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부분들이에요. 기존에 BI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분석에 관련된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차트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궁금해요. 데이터 궁금하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SQL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ERP를 구축하다 보면 SQL 쓰는 현업들은 파워 위주였어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 데이터를 접근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 할 수 있는 아주 그 환상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델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모델링이라든가 분석에 관련된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언어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3개 국어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 기반 가격에서 이런 최소한의 3개 국어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비즈니스 연결의 이제 확대와 가치 창출 부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동안에 어쨌든 뭐 극단적으로 R&D라고 표현했는데, 기존에 만든 이제 모델, 비즈니스 연계 이런 부분들은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R&D예요. 그렇죠? 더 이상은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이거 뭐 글로벌이든지 뭐 국내든지 뭐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맞는 것들을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라이프 사이클로 이제 어차피 이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어요. 포함된 내용인데 모델을 디벨롭하고 모델을 또 실제 운영을 해서 비즈니스의 아웃풋에 연결시키는 부분들의 이제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클을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운영,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연계되는 이제 용어로 이제 제가 MLOp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모델의 전체 모델을 갖다 이제 총칭하는 거다 보니까 MLOp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요 안에 실제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런 프로세스를 본다 보면 MLOps를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이 이런 구축 전략, 큰 그림을 그리고 구축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객은 이런 이제 그 시작으로서 MLOps한 환경 구축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미 그 첫 발을 띄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이 설명을 들으시는 아마 고객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 핫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프로세스는 돼 있지만 실제 시스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거의 초창기, 초기의 그림의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 시작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MLOps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클라우데라의 최근에 이제 이제 핫한 부분들은 마이그레이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CDH, HDP, BDA에 대한 플랫폼들을 CDP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계셨고 저희가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뒤에 또 설명드릴 세스 바이아가 이제 4가 릴리즈가 됐습니다. 이게 바뀐 거라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도 구현이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아마 유용한 어떤 그 기회로서 아니면 그 툴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20분 동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 내용이어서 20분 동안 설명하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거나 조금 더 이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